오늘의 헤드라인입니다. 내년부터 나쁨 수준의 미세먼지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면 하루 전부터 차량 2부제를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또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할 경우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을 제한하는 등 내년도 정부의 미세먼지 총력전이 예상됩니다. 우주를 향한 인류의 가장 오래된 꿈, 달 탐사 경쟁이 최근 다시 불붙고 있습니다. 달에 있는 풍부한 자원에 대한 가치가 재조명되면서 미국을 비롯해 중국과 인도가 경쟁에 가세하고 있습니다. 면역계에 이상이 생겨 전신에 염증을 일으키는 난치병, 루푸스의 원인이 밝혀졌습니다. 질병을 일으키는 돌연변이 유전자가 발견되면서 치료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19일 수요일 사이언스 투데이입니다. 내년부터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하면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이 제한됩니다. 또 어린이가 많이 가는 시설에 대한 유해물질 관리가 강화됩니다. 환경부의 새해 업무 보고 내용을 김장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틀 후 미세먼지 고농도가 예상되는 경우 하루 전부터 공공부문 차량 2부제 등 예비 저감 조치를 내리고 주간 예보제를 내년 하반기에 시범 운영합니다.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하면 배출가스 5등급 차량 269만 대의 운행을 제한합니다. 또 석탄 중유 발전소 42기는 80% 수준으로 운전을 조정하게 됩니다. 공공부문 경유차를 2030년까지 퇴출하고 민간 부분에서도 경유차를 저공해 차에서 제외하는 등 클린 디젤 정책을 폐기합니다. 친환경차 의무 판매제 도입 검토 등을 통해 2022년까지 전기차 43만 대 등 친환경차 보급을 54만 5천 대로 늘려나갈 계획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인식과 비판을 엄중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미세먼지 문제에 대한 정부 대응이 국민 눈높이에서 볼 때 크게 미흡하다는 인식과 함께 환경 정책에 대한 전반적 불신을 초래했다는 것은 매우 뼈아픈 지적이 아닐 수 없습니다. 낙동강은 하수, 폐수 재이용으로 유해 물질을 차단하고 2022년까지 22곳에 산업단지 완충 저류시설을 설치합니다. 노후 지하시설물에 대한 관리도 강화합니다. 당초 2021년까지 계획된 노후 하수관로 교체 보수 사업을 2020년까지 앞당겨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환경 노출에 취약한 어린이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어린이집, 키즈카페 등 21만 곳에 벽지, 바닥재에 대한 유해물질 기준을 설정하고 주기적으로 관리합니다. 아울러 유해물질 노출로 인한 임신부와 태아의 건강 영향도 추적 조사합니다. YTN 김장하입니다. 오늘은 전국적으로 구름이 많은 가운데 중국발 스모그가 유입되면서 영동을 제외한 전국의 대기질이 나쁨 수준을 보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늘 서울 아침 기온은 1도, 낮 기온은 6도로 평년보다 높겠지만 중국발 스모그가 유입되면서 미세먼지 농도가 차츰 오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동해안에는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오늘까지 동해안에는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국제학술지 네이처가 올해 과학계 10대 인물을 선정해 발표했습니다. 10대 인물 가운데 첫 번째로 소개된 사람은 그래핀에서 초전도 현상을 발견한 미국 매사추세츠 공대 차오 위안 연구원이었습니다. 이 외에도 네안데르탈린과 데니소바인 사이에서 태어난 혼혈 소녀의 화석을 분석한 독일의 비비안 슬론 박사, 소연 탐사선을 소행성 류구에 착륙시킨 일본 요시카와 마코토 박사 등이 10대 인물의 이름을 올렸습니다. 유전자를 편집해 HIV 저항성이 있는 아기를 탄생시켰다고 주장해 논란을 일으킨 중국 허젠쿠이 교수도 10대 인물에 포함됐습니다. 지구와 가장 가까운 천체인 달에 대한 탐사 경쟁이 다시 가열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 다시 달이 주목받는 이유가 무엇인지 이성규 기자가 전합니다. 경쟁의 불은 중국이 당겼습니다. 지난 8일 중국은 인류 최초로 달의 뒷면에 착륙할 탐사선 창어 4호 발사에 성공했습니다. 창어 4호는 내년 1월 초 착륙 예정으로 착륙 후 무인 로봇을 통해 본격 탐사에 나섭니다. 이에 뒤질세라 인도도 달 착륙에 도전합니다.
인도는 달 탐사선 찬드라얀 2호를 내년 1월에서 3월 사이 발사할 계획입니다. 찬드라얀 2호 역시 로버를 통해 달의 남극을 탐사할 예정입니다. 반세기 전 인류 최초로 달에 인간을 보낸 미국은 제2의 유인 달 탐사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0년대 중반 달 궤도에 우주 정거장을 건설하고 이후 달에 유인 기지까지 만들 계획입니다. We will not only plant our flag and leave our footprint, we will establish a foundation for an eventual mission to Mars and perhaps someday to many worlds beyond. 우주 탐사뿐만 아니라 핵융합 연료인 헬륨3도 주요국의 관심 사항입니다. 달에 100만 톤 정도가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헬륨3는 방사능을 내지 않아 청정 에너지원으로 꼽힙니다. 전문가들은 헬륨3 등 자원을 지구에 경제적으로 가져올 수 있게 된다면 달의 가치는 천정부지로 치솟을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지속적인 핵융합 개발이 된다면 그때는 달에 있는 헬륨3가 지구에 500년 이상의 연료를 해결해 줄 것이다.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 일단은 그건 핵융합 발전이 성공한 다음의 일입니다. 1969년 구소련과의 우주 경쟁으로 달에 첫 발을 디딘 인류. 우주 탐사의 전진기지와 미래 에너지 자원 등 달의 가치가 재평가되면서 우주 강국들의 달 탐사 경쟁이 다시 불붙고 있습니다. YTN 사이언스 이성규입니다. 전기차 회사 테슬라의 최고 경영자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민간 우주 탐사 기업 스페이스X가 스코틀랜드 투자 회사 베일리 기퍼드로부터 5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5,647억 원을 투자받는다고 월스트리트 저널이 보도했습니다. 투자금 5억 달러가 더해지면 스페이스X의 시장 가치는 300억 달러를 넘어서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베일리 기퍼드는 테슬라 주식 7.5%를 보유한 주주 중 하나로 이 회사가 보유한 테슬라 지분 가치는 460억 달러에 달합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군 우주사령부 창설을 지시하는 내용의 행정각서에 서명했습니다. 우주사령부는 우주에서의 군사작전을 더욱 체계화하고 발전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창설됩니다. AP통신은 중국과 러시아가 미국의 인공위성을 교란 또는 파괴하는 방법을 연구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이번 지시가 이루어졌다고 설명했습니다. 우주사령부는 미군의 11번째 통합전투사령부가 되며 병력은 현재 600명 규모에서 1,600명으로 증원될 예정입니다. 우주사령부 창설에는 앞으로 5년간 8억 달러, 약 9천억 원이 투입됩니다. 국내 연구진이 난치병 루푸스의 원인 유전자를 발견했습니다. 루푸스는 면역계 이상이 생겨 자기 신체를 공격하는 자가 면역 질환으로 피부나 혈액 등 전신에 염증을 일으키지만 완치 방법이 없습니다. 기초과학연구원과 포스텍 등 공동연구팀은 ETS1 유전자의 변이가 일어나면 루푸스가 발병한다는 사실을 규명했다고 밝혔습니다. 연구팀은 돌연 변이로 ETS1을 생성하지 못하는 생쥐한테서 비장이 커지고 피부염이 생기는 등 루푸스의 증상이 나타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연구팀은 국내 루푸스 환자의 혈액 속에서도 ETS1 단백질 발현이 떨어지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교통약자인 장애인이 지하철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하는 건 여전히 어려운 일 같습니다. 승강장과 객차 사이 간격이 넓어 큰 사고로 이어질 위험이 있는 곳이 많았고 안전시설과 편의시설 운영도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신윤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체장애인인 이승일 씨는 이동할 때 지하철을 주로 이용합니다. 그런데 승강장과 객차 사이가 넓은 곳이 상당수여서 제대로 타고 내리지 못할 때가 많았습니다. 자칫 휠체어 바퀴가 빠지거나 걸리면 크게 다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휠체어 앞바퀴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크지 않습니다. 쑥 빠지게 되면 이 몸이 넘어지거나 해서 굉장히 큰 사고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항상 내릴 때 탈 때는 그 간격 때문에 굉장히 많이 좀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한국소비자원 조사 결과 승강장과 객차 간격이 넓고 높이가 차이 나는 곳이 실제로 많았습니다. 전국 지하철역 35곳 가운데 30곳이 교통약자법상 간격 기준인 5cm를 초과했고 10곳은 높이 기준인 1.5cm를 넘어 휠체어로 다니기엔 위험하고 불편했습니다. 엘리베이터와 에스컬레이터 운행에서도 장애인 안전에 대한 배려는 부족했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힐 때 움직임이 감지되면 자동으로 열리는 기능이 작동하지 않거나 에스컬레이터 진행 반대 방향으로 들어설 때 경고음이 울리지 않는 곳이 곳곳에서 확인됐습니다. 에스컬레이터의 반대 방향 진입 시 경고음이 울리지 않았고 15개소는 점자 표시판이 없어서 시각장애인이 반대 방향으로 진입이 가능해서 안전사고 발생의 위험이 높아. 소비자원은 관계부처 등의 지하철역 장애인 안전 편의 시설을 개선하고 관리 감독 강화를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또 에스컬레이터 경고음 장치 의무 설치 등 미흡한 안전 기준 마련도 건의했습니다. YTN 신윤정입니다. 인터넷 가입자들에게 계약 내용보다 느린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한 통신회사가 1억 7,420만 달러, 우리 돈 1,970억 원의 배상금을 물게 됐습니다. 스펙트럼 케이블은 뉴욕주 대법원에서 이뤄진 합의에 따라 가입자 70여만 명에게 6,250만 달러를 돌려줘야 한다고 지역 언론이 밝혔습니다. 또 이 회사는 뉴욕 지역의 220만 명의 현재 가입자에게 1억 1,000만 달러어치에 해당하는 스트리밍 서비스와 프리미엄 채널을 무료로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이 회사는 지난해 2월 인터넷 속도가 서비스 계약 당시 약속이나 광고 내용과는 다르다는 이유로 소송을 당했습니다. 가입자들은 실제 인터넷 속도가 광고 내용보다 최고 80%까지 느렸고 넷플릭스, 페이스북, 게임 플랫폼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는 일이 잦다고 호소했습니다. 요즘 복고 열풍이 한창인데요. 최근엔 과거를 단순히 재현하는 데 그치지 않고 새로운 복고를 창출하는 뉴트로의 젊은 세대들이 열광하고 있습니다. 복고풍을 지향한다는 것은 같지만 과거에 대한 그리움을 기반으로 하는 40대, 50대의 레트로화는 또 다른 트렌드인데요. 오늘 오후 4시 사이언투데이에서는 새로운 복고 열풍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오후도 많은 시청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